콘솔 옆에 앰프들도 거의 없고 액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에 좀 설치가 간단한데 60년대 상상해 보면 아까 100대가 썼다고 했죠. 특히 진공관이 큰 거를 엄청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오로드 오디오 대표님이시자 월간 오디오 편집 주간이신 장현태님을 박수로 맞아주길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리밍 플레이어는 아예 쓰질 않고 1부에서는 CD를 다 들으실 거고요. 2부에서는 LP로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허락하면은 또 동일한 곡으로 LP와 CD를 좀 비교해보는 시간이 허락하면 좀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재미있게 음악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했고요. 오늘은 세팅이 SACD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 모드로 아까 진공관과 솔리드 모드 두 가지가 있댔는데 솔리드 모드로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프리앰프도 솔리드와 진공관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진공관 모드로 그렇게 세팅을 해놔서 솔리드, 진공관 출력으로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 35500 이 파워 앰프를 실제적으로 스트라디바리 G2에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이 솔직히 오늘 처음이거든요. 기존까지는 452 앰프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아까 정 팀장이 말했듯이 KT88 2회관을 맥킨토시가 쓰는 앰프는 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약간 밴드 음악인데 필소굿이라는 음악을 기타 연주에서 나중에 코러스하고 타악기까지 연정되는 좀 규모가 작다 커지는 이런 음악 한번 들어보실 건데 그걸 들어보시면서 이런 아까 말한 조합 부분 그리고 3500에서 350W의 고출력이 내는 그런 임팩트 있는 밸런스나 스테이지를 한번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CD로 하다 보니까 다 옛날 음반들을 제가 자꾸 오늘 가지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얘는 고등학교 때 산 음반 같은데 아주 추억에 잠겨 있는 음악인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알메이다가 연주했던 그런 음악입니다. 재밌죠, 노래가. 스트라디바리 설명하기 전에 소너스 파브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이제는 워낙 오래돼서 이제 40년도 넘은 브랜드다 보니까 다 아시고 이탈리아가 워낙 바이올린이나 현악기가 유명하잖아요. 그 크레모나 지역에서 처음에 태생이 됐던 그 브랜드고 모티브가 딱 봐도 아시겠지만 얘는 약간 첼로 같지 않나요? 약간 바이올린보다는. 아마티나 과르네리 같은 경우는 좀 작다 보니까 바이올린 느낌이 드는데 얘는 첼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모티브를 처음에 정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첫 모델이 나왔고 이제 G2라고 제너레이션 2 모델이 이제 20년 뒤에 나왔는데 40주년과 얘가 나온 20주년을 결합해서 좀 특별한 스페셜 모델로 나온 모델이 이 스트라디바리 G2가 되겠습니다. 스트라디바리가 어떤 이름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바이올린 명 제작자 이름이죠. 현악기 명 제작자. 원래는 아마띠라는 굉장히 유명한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 수제자 2명이 있는데 과르네리랑 스트라디바리입니다. 실제적으로 스트라디바리와 과르네리는 아주 성향이 다릅니다. 과르네리는 좀 남성적이고 스트라디바리는 화려하고 좀 여성적인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둘 차이는 선입견의 차이 아니면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지 뭐가 좋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디바리가 굉장히 화려한 맛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연주에서는 더 많이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윙이나 테크니컬적인 부분들은 과르네리를 많이 가고 그거보다는 좀 더 질감이나 풍부한 감성을 추구하는 스타일은 또 스트라디바리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스트라디바리 1718년산으로 연주한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제가 들려드릴 건데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바이올리스트입니다. 몇 년 전부터 다니엘 로자코비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젊은 친구가 굉장히 당차고 알차게 연주를 잘합니다. 그래서 또 이 녹음이 너무 잘 돼서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의 질감이 너무 표현이 잘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또 제대로 스트라디바리 제너레이션 2와 한번 생각하시면서 바이올린의 질감을 한번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바이올린 질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강합니다. 날카로운 성향도 있고 굉장히 좀 고음이 좀 화려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들으시면은 제대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1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주가 상당히 깔끔하지 않나요? 옛날 연주자들도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 젊은 연주자들이 상당히 저는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녹음도 좋다 보니까 또 오디오 파일도 많이 애용하게 되고 이제 무모한 도전이라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보컬이나 뭐 팝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밴드 연주는 원래 많이 들어보시고 클래식은 솔직히 제대로 시스템이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렇지만 오늘은 스트라디바리 제네시스 2다 보니까 제가 클래식을 좀 많이 오늘 준비했다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굉장히 특이하게 생기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넓고 뒤는 굉장히 좁습니다. 한 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해는 안 되시죠? 뒤가 깊어야지 좋은 소리가 나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얘가 좀 접목을 시켰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얘는 저역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핀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역을 플랫할 거냐 한 단계, 두 단계까지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 따라서 저역량을 좀 바꿀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적용했다는 부분이 좀 핵심 포인트고 액티브가 아닌 패시브 스코어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트위터는 많은데 오히려 저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네트워크도 두 개를 별도로 지금 구동을 시켜서 저역을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한 몸체 같은데 뒤에 별도의 챔버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보통은 전체 배풀 안에 뚫려서 이제 우프랑 간섭을 받게 되는데 얘는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고 우프랑 미드레인지랑 트위터 사이에 약간 작은 포트 구멍을 내서 인터널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미드레인지에 있는 그 공진들을 또 뽑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별도로 구조를 잡았습니다. 미드레인지를 들어보시면 예전의 소너스 파베르보다는 굉장히 명확하게 들린다는 느낌, 명료도가 굉장히 올라간 부분도 그런 인터널 기술 때문에 미드레인지 성향을 좀 많이 살렸고 이 페이지 플로우도 적용했던 부분 때문에 미들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배풀에서 포트를 낼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스피커는 뒤쪽에 포트를 길게 이렇게 구멍을 내서 파이프를 넣게 되는데 이렇게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양쪽 코너에 별도의 룸을 만들어서 클랩시드라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룸을 통해서 저역이 바닥으로 빠지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파이프 포트 구조는 아닙니다. 또 내부에서 저음 공진을 잡아내고 저음이 바닥에 빠지게끔 그런 구조로 잡아서 좁지만 최대한 저음을 좀 보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좀 화려한 스피커입니다. 이번에 팝을 들어보실 건데 잭 존슨이라는 기타 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친구인데 굉장히 좀 감미롭기도 하고 과하지 않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팝들은 저음이 과대하거나 아니면 막 심하게 일렉 음악을 많이 썼거나 미디를 많이 넣기도 하는데 순수하게 리얼 악기들만 구성해서 정발란스로 이렇게 맞춰져 있어서 스트라디바리 G2에서 어떻게 팝 밸런스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를 워낙 잘 칩니다. 그래서 기타 선율도 한번 감상해 보시면서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No song that I could sing, but I can try for your heart. Our dreams, and they are made out of real things, like a shoebox of photographs with sepia tone loving. Love is the answer, at least for most of the questions in my heart. Like why are we here and where do we go, and how come it's so hard? It's not always easy, and sometimes life can be deceiving.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요즘 팝 들어보면 보컬만 너무 강조된 경향이 많거든요. 들으시면 기타랑 베이스가 딱 균일합니다. 어느 한 튀지 않고 이 보컬하고 밸런스가 딱 맞아져 있어서 아마 음질 테스트 하시기에도 오히려 좋지 않나. 그리고 좀 리버브를 과감하게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좀 깔끔하게 이렇게 기타나 보컬도 들렸던 경향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죠. 이렇게 악기들 많아도 그런 부분들이 밸런스 좋은 선곡 중에 하나로 제가 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앰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MC3500 마크 2 버전인데 우리나라도 뭐 락 공연들 많죠. 우드스톡이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락 페스티벌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상상을 해보시면 요즘에는 어레이 스피커나 액티브 스피커들이 많아서 공연장 큰 스피커들 2개 정도 매달고 되게 심플한 편입니다. 콘솔 옆에 앰프들도 거의 없고 몇 대 안 갖다 놔도 다 액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에 좀 설치가 간단한데 60년대 상상해 보면 아까 100대가 썼다고 했죠. 특히 직무원이 큰 거를 엄청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KT88로는 그런 출력을 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대형기를 울리기에.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비싼 중고나 쓴 게 EL509S를 쓰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 맛을 최대한 살려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색깔이 블랙이 아닌 이유도 옛날 패널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게 그레이 패널을 그대로 썼고, 옛날에는 블루창이 없었습니다. 흰 색깔 그냥 일반 매터가 있었고, 블루창은 이제 60년대 후반 좀 지나고 70년대 초반 넘어오면서 이제 시그너처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크 2에서는 그 시그너처를 넣어서 최근 트렌드와 예전 제품 오마주하는 느낌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앰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리 성량이 KT88하고 다른 건 좀 느끼시죠? 이게 KT88은 솔직히 좀 고음이 좀 화려한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EL509가 화려한 편보다는 굉장히 중역이나 좀 단단한 밸런스 중심입니다. 어느 날 튀지 않는 약간 그런 중심이고, 오히려 미들이 좀 더 좀 잘 표현되는 그런 스타일의 앰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연장에서 대형 공연 썼듯이 올라운드를 좀 쓸 수 있는 그런 앰프 스타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편성공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게 단두대의 행진이라는 네 번째 곡입니다. 그 곡을 설명드리려 한 건 아니고 곡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클라우스 마켈라라는 이 지휘자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이제 굉장히 새로운 지휘자인데 최근에 내는 음반입니다.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을 너무 연주를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휘를 잘해서 파리 오케스트라거든요. 그러니까 또 파리 오케스트라 베를리오즈가 잘 어울리잖아요. 프랑스 작곡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두대 행진 한번 들어보시고, 제목은 굉장히 무섭죠. 단두대 행진인데 음악을 듣다 보면은 좀 밝은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무서운 게보다는 진짜 행진곡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끝이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한번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고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대편성의 느낌을 한번 풍부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곡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긴장감을 전혀 늦추지 않고 끝까지 연주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 타이달에서 들었다가 너무 좋아서 CD를 구입했거든요. LP는 안 나왔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너무 연주가 좋아서 추천 겸해서 좀 틀어드렸습니다. 이제 프리앰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12000 프리앰프는 진공관이라게 증폭 소자가 있는 부분엔 전원부나 이렇게 디지털 LCD가 들어가면 다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순수하게 증폭 소자, 솔리드하고 진공관만 배치를 시켜놨고요. 이쪽에 디스플레이 쪽, LCD 쪽하고 트랜스포머가 들어있는 전원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출력이나 진공관 출력 선택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은 프리앰프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좀 고음질에도 대응할 수 있게끔 굉장히 소리가 밸런스나 명료도가 많이 살아있는 그런 프리앰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이제 야신타로 시작했는데 2부는 헤일리 로렌으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을 분위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감미로운 문리버라는, 많이 아시죠? 영화 티파니 아침에 나왔던 문리버라는 곡을 들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iver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Oh, dream maker, you heart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노래 너무 잘하지 않나요? 헬리오레. 예. 저도 오늘 이 음반이 다 좋은 곡만 들어있더라고요. 오디오 파일용으로 녹음이 돼서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음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구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린의 LP12는 너무 잘 아시죠? 지금 이제 50년 가까이 된 턴테이블. 저도 이제 린 LP12도 한 대 쓰고 있는데 저는 꽤 예전에 샀습니다. 예전에 사서 지금까지 장고장 한 번 없이 예, 벨트만 갈아가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일 플래그십 최위의 모델이고 지금 카트리지가 캔디드 카트리지 꽂혀 있고 암은 예전에 다 이톡암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톡 SE암이 지금 꼽혀 있습니다. 디자인도 요즘에 나온 게 예전에 올드 모델 느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게 빗살 무늬가 없었거든요. 홈이 없었는데 다시 이제 홈이 생겨서 예전 걸 오마주하는 느낌으로 최신 버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가지고 싶었던 턴테이블 중에 하나가 다들 LP12라고 그렇게 저도 LP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거의 턴테이블을 안 써본 게 없어요. 저도 100을 다 써봤는데 LP12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중고 람파를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만큼 LP12는 정감도 있고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클래식을 2부에서는 집중적으로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턴테이블에서 클래식을 재생한다? 포너 앰프가 좀 좋아야 되겠죠. 얘는 내장 포너 앰프를 좀 가지고 있기도 한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턴테이블에서 대편성은 쉽지 않습니다. 유자 뭐 워낙 좋아하시는데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이 곡을 한번 듣고 오늘 이제 조성진 이야기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오늘 가을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조성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중에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사람이 조성진이 처음이기도 했고요. 마치 클래식의 연주자가 아이돌처럼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게 조성진이 또 처음입니다. 조성진이 연주를 한다? 전에 매진입니다. 표 구하기도 힘들어요. 여성 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임윤찬도 나오죠. 어떻게 조성진이 그 기반을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클래식의 대중화에 한국에 가장 큰 아마 영향을 끼친 게 조성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조성진이 색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엘리트 코스의 음악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한예종을 나와야 되고 서울대를 나와야 되고 그런 출신은 아니고 그냥 프랑스 국립음악 가서 그냥 했는데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해버렸어요. 2015년에 딱 10주년 되는 조성진이 콩쿠르 우승했을 때 아무도 그 자리에 언론사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한국에. 우승 당시에 언론 프로필은 전혀 안 되고 우승 뒤에 그냥 멘트 하나만 그 당시에는 뭐 TV나 이런데 우승했대 누가. 근데 정말 이 친구는 대단한 친구가 쇼팽만 연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레파토리를 늘려가고 있어요. 자기는 쇼팽 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는 우승했지만 다양한 레퍼토리에 계속 도전하고 싶다고 해서 10년 동안의 음반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음반이 이제 10주년 음반도 있지만 라벨의 피아노 콘서트가 나왔는데 너무 연주가 좋아요. 그리고 그 보서는 필의 그 넬슨 순과 같이 협연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라벨의 매력이 쇼팽 콩쿠르 우승자 조성진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마법처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라벨을 제가 피아노를 좋아하지는 않았었는데 이 조성진 음반을 통해서 저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한번 3악장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해요. 이게 실황 음반입니다. 그 대회 때 실제 대회 때 연주한 실황입니다. 너무 잘 치지 않나요? 우승할 수밖에 없는. 맨 마지막 시간은 LP와 SACD 비교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연주곡으로 준비했어요. 보컬들은 너무 많이 들으셨고 비교해 보셨기 때문에 솔직히 보컬 곡들보다는 연주곡을 좀 비교해 보시는 게 더 맞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또 클래식을 하기에는 클래식의 또 뭐 몇 번째 리주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어떻게 마스터링 했냐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의 음반을 최대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포플레이라고 아시나요? 연주자들, 밴드 연주자인데 포플레이 베스트 음반이 SACD가 있고 똑같은 시점에 마스터링에서 넣은 LP가 있습니다. 똑같은 음반에서 두 장을 준비했는데 찬트라는 곡을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그 찬트라는 곡을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SACD를 먼저 듣고 곡이 기니까 제가 짧게 2, 3분만 하이라이트 앞부분만 좀 듣고 이제 바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다른 느낌인 거는 아시겠죠? 뭐가 좋다고 이게 손들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요? SACD가 좋았다. 우와, 뭐지? 아, 예, SACD가 좋았다. LP가 좋았다. 이게 뭐 압도적인데 이게. 아, 얘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같은 시즌에 나왔던 마스터링 같은 날짜를 찾은 겁니다. 나름대로는. 근데 이게는 어쩔 수 없는 게 배음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LP가 좋을 수밖에 없죠. 질감 차이는 어쩔 다르고 해상력이나 명료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SACD가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데 이 전체적인 그 질감이나 배음 차이들은 LP만의 또 특유의 공간이나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앰비언스 표현도 훨씬 LP가 또 뛰어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LP를 좀 더 사랑하시라고 제가 들어드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2시간 금방 가버렸네요. 예, 그래서 재미있으셨나요? 네. 하여튼 깊어가는 가을, 예,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